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엔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정봉구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고소득 임금 근로자가 10년 만에 10년 동안 아주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고요. 정봉구 기자께서는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지금 저희 거예요? 한국경제TV에서 어제까지 그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네. 그 엘빈 로스라는 이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가 어제 우리나라 이 고용시장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지연 뉴스캐스터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깊은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해외 취업을 강조하고 있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총 1,350여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 오늘 소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뉴스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장애인 공직 설명회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직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지 관련 채용 설명회가 전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참 풍성한 것 같은데요. 취업의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고소득 임금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양질의 일자리요? 네. 간단하게 조금이라고 돈 많이 받는 일자리. 네. 그거 아닐까요? 선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조사에서는 기준을 4대 보험 적용으로 본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뭘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개념을 설정을 했는데요. 집이 조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은 거고 집안 형편이 조금 넉넉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논리라면 일단은 임금을 많이 주면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양질의 일자리를 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긴 뭐하지만은 일단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받는 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부터 2012년 10년 동안 이 고소득 임금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받는 고소득 임금 근로자는 그 지난 10년 동안 3.8%포인트 줄었고요. 그것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미만으로 받는 저소득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봤더니 3.5%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솔직히 집도 없지만, 홍선혜 씨랑 함께 일하고,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연봉 1억 정봉구 기자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게 문제는 이 고용이 불안하면서 이 저소득층인 그런 일자리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비정규직이면서 중위소득 그 50% 미만인 이 근로자 일자리는 117만 개에서 198만 개로 지난 10년간 이제 81만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근로자가 이제 전체 그 채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새 8.3%에서 11.1%로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저소득이면서 고용까지 불안하고 참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이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능력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월급보다는 내가 성과를 낸 만큼 이제 보너스를 받고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많은 이제 프리랜서,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나 그런 분들은 이제 비정규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고소득이면서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가 지난 362만 개에서 403만 개로 이 41만 개가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서 22.7%로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박준식 기자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 이야기죠? 뭐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가 보통 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 얘기할 때 이 샐러리맨 아니면은 이제 사업, 장사하시는 분, 이게
크게 그냥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임금 근로자, 결국 이제 그 셀러리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임금 근로자 비중을 보면은 10년 동안 좀 많이 변했습니다. 65.1%에서 71.8%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비중도 자연스럽게 35% 가까이 가던 것이 28%로 줄었는데요. 이 임금 근로자,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70% 이상이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3%, 독일만 해도 89%에 가깝고요.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88% 이상이 임금 근로자 비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비교가 되니까 바로 딱 와닿는데요. 네. 좋은 일자리 그리고 임금 근로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정부나 기업, 정치권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노력을 해서 된 문제가 있고요.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네. 미국의 사례를 좀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이 미국을 보니까요. 그 관리직 일자리가 한 39만 개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관리직 일자리는 한 39만 개 정도 늘어났고요. 예. 그 사무직 일자리는 200만 개 정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스마트폰, 컴퓨터, PC 여러 가지 첨단 IT 기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일을 대신해서 했던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타이피스트. 요즘 네. 타이피스트 뭐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뭐 문서 정리원,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직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 어떤 고위직, 첨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 금융을 다루는 어떤 고위직은 좀 갈수록 조금 일부 계층은 늘어나지만은 전반적인 셀러리맨의 어떤 숫자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숙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일자리, 중산층을 위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봉구 기자님,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금융경제 컨퍼런스 있죠? 네. 컨퍼런스. 네. 예. 자, 고용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국경제TV에서 그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에도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 경제금융 컨퍼런스지만 첫날에도 간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엘빈 로스라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그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그 경제학과 교수로도 있고 한데요. 엘빈 로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기업과 이런 정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런 고용 문제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 이 구직자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고용과 입시 문제 정말 우리나라의 참 큰 고민거리잖아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하면 이 고용도 그렇고 이 입시도 그렇고 이 분명히 이제 미스매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취업 재수나 이제 취업 재수나 대학 재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엘빈 로스는 이런 미스매칭의 원인이 바로 이 그 시장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칭은 이 고용 시장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이제 맞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재수, 삼수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미스매칭은 시장 구조를 개선을 하면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선 관련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혼, 구직, 대학 진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엘빈 로스 교수는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marketplace institutions are doing their jobs. And that's what market design is about, thinking about each marketplace and seeing whether it's working as well as it can and fixing the ones that are broken and maybe making new ones where they don't yet exist.
고용시장의 경우 구직자들과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지만 미스매칭이 늘 발생하는 만큼 중앙청산소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의 기관을 만들어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겁니다. Of looking at the hundreds of applications you get and going through all your usual review process and then taking a look at the signals and saying maybe we should take another look at these guys because they think that if we take another look at them we'll want to interview them. Let's see why they think that. 그렇게 되면 고용주들은 이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구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면접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아져 윈윈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would give an exam and Yonsei and Korea and other top universities would give their exams on the same day so that you could only apply to one top Korean university because you had to choose where you were sitting and taking the exam on the day when they were given. So that really cuts down on the number of choices that people can make and it cuts down therefore on the informativeness of the choices they make. 1, 2, 3지망을 쓸 수 있도록 해 1지망을 쓴 학생들끼리 우열을 가린 뒤 1지망에서 선택이 유보된 학생은 또다시 2지망으로 선택한 학생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이렇게 하면 3지망으로 선택한 학생까지 모두 고려하게 돼 학생들은 눈치 작전을 할 필요도 재수, 삼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엘빈 로스 인터뷰 내용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인가요? 뭐 조금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네. 만약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공채를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면 상반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지원을 하거나 내년 상반기에 또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첫 해에는 떨어졌지만 이제 다음에 삼성그룹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럼 결국 이제 진작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결국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1년 동안 이 인재를 썩혔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개인이나 이제 기업에게 낭비가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시장 설계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2번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공채 구조가 아니라 때때로 이제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지는 이 수시 채용과 같은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또 이제 구직자를 위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로스 교수의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엘빈 로스는 결국 이제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정보를 이제 드러내고 계속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그 일종의 우리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이런 청산소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센터와 같은 곳에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을 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공채 문화에 너무 이렇게 입시제도나 너무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엘빈 로스 교수의 이런 조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미인풀하게 들립니다. 예. 네. 자, 이지현 씨 다음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 구직자 1,353명을 모집을 합니다. 접수는 이번 주 월요일인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모집 분야는 맞춤형 해외 취업 연수과정 560명과 글로벌 청년 취업, 이 G폴리오라는 연수과정 427명, 그리고 민간 해외 취업 알선 과정 366명 등 이렇게 3개 과정으로 나눠서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요. 공단에서 기존 해외 취업 연수를 올해부터는 맞춤형 해외 취업 연수로 전환을 해서요. 직접 해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상담을 해주고요. 또 언어나 직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연수 대상으로 그리고 전문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알선 대상으로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가 드는데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운영 기간에 대해 설명 잠깐 드리자면요. 앞서 3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모집이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맞춤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나 호주 시드니 용접 기능 취업 연구 과정 등 12개 기관입니다. 취업 연계형으로 운영해서 수료생 대다수에게 취업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G4U, 이 글로벌 임플로이먼트 4U라는 연수 과정은요. 미국 패션 디자인 취업 연수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총 18개 기관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G4U 과정은요. 자치단체와 대학이 특수화된 연수 과정을 개발을 해서요. 연수생 모집부터 또 취업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과정인 민간 해외 취업 알선 기관 11곳은 9개 국가의 해외 일자리를 알선을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공개된 일자리 수가 총 1,353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 지원하게 되면 본인 돈으로 다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공단은 이 구직자가 맞춤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신청할 경우에는요. 본인 부담이 30%고요. 또 이 공단에서 70% 이 산업인력공단이 지원을 합니다. 연수비의 70%를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에 지원을 하고요. 또 중동이나 중남미, 동남아 등 친문 국가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100%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죠. 또 민간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요. 취업자가 알선 기관에 내야 할 수수료를 공단이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번 프로그램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취업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정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우선 지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아쉬운데요. 18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점은요. 지난해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고졸자, 장애인 가운데 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성가정과 차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월드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단 해외 취업 고객센터로 전화 가능하고요. 또 월드잡 사이트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마지막으로 또 정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짧게 전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행정안전부하고 공동으로 2013 이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희망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장애인 대학생, 그다음에 진로 상담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전국 5개 관역에 걸쳐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4일부터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하시면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고용공단 대표 전화로 전화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정봉구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